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부였어요. 푸른솔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다던 시구절처럼 사랑에 빠져있던 예랑과 저는 다른 시댁 식구들한테 정성을 다했어요. 예랑과 한 배에서 나왔는데도 달라도 너무 다른 시누이에 나이값도 못하는 시부모까지 처음 예비 시댁 식구들을 보고는 멘붕에 빠졌더랬어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앞으로 얼굴 보고 살까 생각하니 아찔했거든요. 안 좋은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시간이 갈수록 내가 발을 잘못 들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결혼이었거든요. 예랑과 제가 만난 건 그러니까 3년 전 제가 막 사원딱지를 떼고 대리로 승진하던 때였어요. 승진 축하를 하려고 회사 근처 술집에 자리를 잡았는데 하필 거기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지 뭐예요. 저희 부서 직원이 술이 과해서 옆자리 여자 손님 옷에 술을 쏟았는데 피해를 당한 여자분이 분풀이로 저희 직원 얼굴에 술을 끼얹으면서 일이 크게 번지게 된 거였죠. 제 승진 축하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 제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고 상대편 역시 동행한 남자분이 나서서 여자를 진정시키기에 바빴어요. 결국 화가 난 여자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말았죠. 그런데 동행인 남자가 따라 나갈 생각은 않고 빙그레 웃으며 제게 그러지 뭐예요. 덕분에 소개팅 깰 명분이 생겼네요. 감사 인사 겸 제가 술 사도 될까요? 사실 원치 않는 소개팅 자리였어요. 저희 회사 부장님 부탁이라서 거절도 못하고 나왔는데 저랑은 안 맞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거절하나 고민하던 차에 그쪽에서 이렇게 상황 정리를 해줬으니 저도 보답을 해야죠. 저랑 술 한잔 하시죠. 생각지 못한 제안에 잠시 머뭇거리긴 했지만 싫지는 않더라고요. 어차피 저희 쪽도 술판이 깨진 터라 자리를 옮겨 가볍게 한 잔 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상대 남자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렇게 성사된 술자리에서 시작된 만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 사이로 변하게 되었고 3년이나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된 건 지난해 초였어요. 우리 둘 다 30을 넘긴 나이라서 양가 부모님들은 결혼 얘기가 나오자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얘랑도 저도 안정된 직장에 다니며 적지 않은 연봉을 받고 있는 터라 양가에서 딱히 반대할 이유도 없었죠. 어차피 부모님들께 손 안 벌리고 우리 힘으로 시작할 생각이었던지라 신혼집이며 혼수, 예단 걱정도 하지 않고 있었고요. 요즘 대부분 예비 부부들이 그렇듯 저희도 결혼 비용을 반반 부담해서 진행할 생각이었거든요. 우리 나름대로는 결혼에 대비해 꽤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서 양가 부모님 허락만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차원이었죠. 그런데 세상 일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적어도 일륜주 대사라고 하는 결혼은 말이죠. 지금껏 우리 둘 다 실패 없는 인생을 살아와서 결혼 역시 쉽게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얘랑도 저도 어릴 때부터 공부 꽤나 한다는 소리 들어가며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 큰 어려움 없이 대기업에 입사했으니 고생에 대해 뭘 알겠어요. 결혼도 우리 계획대로 진행되리라 당연히 생각해 왔던 거죠. 그러다 암초를 만나게 된 거고요. 예랑을 따라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러 간 날, 저는 처음으로 예랑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제가 알고 있던 평소 예랑과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제 눈앞에 나타났으니까요. 통상적으로 시댁 식구들과 첫 만남을 가질 때는 시댁이나 조용한 식당에서 하기 마련인데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당신들이 하시는 식당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칸막이가 있는 조용한 식당이 아니라 옆자리 손님과 어깨가 닿을 만큼 따닥따닥 놓인 테이블로 꽉 채워진 식당이었어요. 게다가 손님이 어찌나 많은지 식당 내부는 옆자리 사람 말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시끄럽더라고요. 이런 데서 어떻게 첫인사를 받으려고 그러나 싶던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앞치마를 던져주셨어요. 뭘 그렇게 멀뚱거리고 있어? 손님들 쏟아져 들어오는데 일단 테이블부터 치워라. 컵이랑 숟가락 젓가락은 따로 분리해서 저기 개수대에서 따로 씻고. 뭘 꿈을 대? 빨리빨리 안 움직이고? 너무도 당연한데 토통을 치셔서 저도 모르게 몸부터 움직였어요. 잘 보이려고 한껏 꾸미고 간 옷에
김치 국물이며 반찬이 묻어서 엉망이 된 데다 하도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일을 해서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 말았죠. 점심시간이 지나자 썰물 빠지듯 손님들이 나갔고 식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텅 비어버렸어요. 그제야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 자리에 앉히셨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뒤늦게 가게로 들어오셨고요. 땀에 화장도 지워지고 옷은 엉망이 된 저는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예비 시부모님 앞에 앉았고 그런 저를 예비 시부모님이 뚫어져라 바라보셨어요. 처음에 말을 건 사람은 어머님이셨어요. 그래, 대기업에 다닌다고? 네. 부모님은 시골에 사신다고 하던데 개천에서 욕 났구나? 들어보니 자동차 정비소 한다던데 그거에서 먹고 살만은 하겠니? 정비소도 하시지만 다른 일도 하고 계셔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뭐하러 니네 집 먹고 사는 거 걱정을 하겠니? 나중에라도 사위 덕 보고 살겠다 달려들까봐 그러는 거지. 그러자 예비 시아버지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이 사람이 초면에 야박하게 굴긴 자동차 정비소 하면 기술은 있을 거 아니야. 정 안 되면 우리 식당 주차장 발레 파킹이라도 하라 그러면 되지. 예, 네 시어머니 얘기 너무 서운하게 생각 마라. 원래 있는 집에선 다들 남들이 자기 재산 노리지 않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기 마련이거든. 설마 네 친정에서 우리 집 재산에 눈독 들이겠니? 안 그러니? 어머, 이 좀 봐.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더니 벌써부터 며느리 편을 들고 그러시네. 암튼 네 친정에서 우리 집 재산에 눈독만 들이지 않는다면 이 결혼 허락해주마. 결혼 허락을 받고 식당을 나오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마치 저희 집이 당신들 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물론 저희 집이 재벌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껏 살면서 돈 때문에 힘든 적은 없이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접을 받더니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혹시 얘랑이 집에다 저희 집 형편이 어렵다고 얘기한 게 아닐까 해서 물어봤어요. 자기야, 혹시 자기 부모님께 우리 집 형편이 어렵다고 말한 적 있어? 아니 왜? 자기네 집 요즘 어려워? 그게 아니라 자기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그렇잖아. 꼭 우리 집에서 자기네 재산 보고 덤벼드는 것처럼 그러시는 게 말이야. 에이, 그런 거라면 신경 꺼. 우리 부모님이 워낙 없이 살아오셔서 돈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하시거든.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지방 경조서에 친척들이 우리는 쏙 빼고 부르곤 했었어. 그때 돈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거든. 그러다 우리 집이 좀 살게 되니까 그동안 연락 끊고 살던 친척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돈 좀 뜯어가겠다고 달려든 통에 몇 번 난리가 났었거든. 그래서 돈 문제라면 아직도 정색을 하고 사셔. 그놈의 돈은 있으나 없으나 사람 피곤하게 하더라고. 마음 상했다면 내가 사과할게. 얘랑 얘기를 듣고 나니 서운했던 마음은 조금 가셨어요. 예비 시부모님이 돈에 한이 맺혀서 그러시는 모습에는 안쓰러운 마음도 조금 들었고요. 사람 사는 모습도 천차만별인데 다들 내 맘 같길 바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서운한 마음을 접기로 했어요. 그리곤 시부모님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더 노력하기로 했어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건 따지고 보면 얘랑 때문이었어요. 얘랑이 저희 부모님한테 엄청 잘했거든요. 저희 엄마 생신이라고 엄마가 좋아하는 가수 디너쇼 티켓도 선물로 드리고 젊은 시절부터 정비소 일을 하느라 손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아빠한테는 파라핀 치료기까지 사서 보내주었거든요. 얘랑이 이렇게 제 부모님한테 신경을 써주는데 저라고 불평만 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시부모님 마음을 얻기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해 움직였죠. 그중 제일 먼저 저한테 호감을 보이기 시작한 건 신우이였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업무 특성상 직원용 명품 할인권이 나오는데 그게 나올 때 저렴하게 구입해서 예비 신우이한테 보내주었더니 금세 저한테 마음을 열더라고요. 한창 치장하게 좋아하는 나이에 명품 브랜드 제품을 철철히 사주는 올케가 생겼으니 예비 신우이 눈에는 제가 구세주나 다름없었죠. 그랬더니 하루는 어머님이 저를 따로 부르셔서 은근히 당신도 명품백이 갖고 싶다는 뉘앙스를 풍기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원하는 백은 직원 할인 쿠폰을 사용해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것들이라 선뜻 사드리겠다는 말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쿠폰을 드릴 테니 직접 가서 사시라고 말씀드렸죠. 제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40% 이상 할인되니까 거의 반값에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어머님은 얼굴에 화색을 띠시며 얼른 쿠폰을 받아 챙기셨어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죠. 제가 드린 쿠폰은 직원들이 구입하는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백화점 매장에 가셔서는 왜 쿠폰 사용이 안 되냐고 난동을 부리셨던 모양이에요. 매장 내에서 진상이란 진상은 다 떨고 직원들한테 막말까지 하시면서요. 어따 대고 안 된다는 소리래. 내가 공짜로 사겠다는 거니? 내 돈 내고 사겠다잖아. 쿠폰 써도 내 돈이 200 넘게 들어가는데 대접이 왜 이따위야? 니들은 직원 교육도 제대로 안 받았니? 어디서 손님 앞에 눈가를 치켜뜨고 있냐고. 암튼 다 필요 없고 매니저 나오라 그래. 당장 나오라 그래. 어머님은 매니저까지 불러서는 당신 며느리가 이 브랜드 담당하는 대기업 직원이라며 온갖 폭언을 퍼부으셨고 결국 그 매장 매니저는 제게 전화해선 당장 시어머니를 데려가지 않으면 회사에 정식으로 보고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받고 매장에 달려가 보니 매장 직원들이 모두 저를 죽일 듯 쏘아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도 어머님은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지 뻔뻔하게 매장 내 소파에 앉아서 매니저한테 잔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얼른 그리로 달려가서 매니저와 직원들한테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어머님을 모시고 나왔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오히려 제게 큰 소리를 치시지 뭐예요. 예, 너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아무리 없이 자랐다고 하지만 그렇게 함부로 고개 숙이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적어도 내 집 며느리로 들어올 생각이 있다면 내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네가 쟤들 앞에서 당당했어야지. 네가 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해? 내가 이래서 없는 집에는 며느리로 안 들이려고 했던 건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당신이 엉뚱한 곳에 가서 난동을 피운 건 생각 않고 제가 있는 집 며느리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불쾌해 하시는 걸 보니 앞날이 캄캄했어요. 앞으로 이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아야 하나 해서요. 며칠 뒤 선물을 사들고 명품 매장에 찾아가 사과를 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왔죠. 다행히 매장 직원들이 회사에 보고를 하지 않은 덕에 사건은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로는 절대 어머님께 할인 쿠폰을 드리지 않았어요. 신우이한테 하던 선물도 일절 끊고 더는 가까워질 노력을 하지 않았고요. 왜 신우이한테까지 그렇게 됐냐고요? 모전여전이라고 신우이도 똑같은 부류더라고요. 글쎄 그동안 제가 사준 물건들로 허세 샷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곤 바로 당근마켓에서 되팔기를 했더라고요. 새 제품이라며 정가에서 약간 빠진 가격으로 말이죠. 선물한 순간부터 제 손을 떠난 건데 되팔기를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선물 준 사람으로서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에요. 직원가로 할인받아 산 물건인데 그걸 정가에 가까운 가격에 파는 행위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혹여 회사에 이런 사실이 들어가면 괜히 저 때문에 다른 직원들까지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겁이 나기도 했어요. 아무튼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이랑 가깝게 지내려던 계획은 실패였어요. 제 얘기를 들은 친구들은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그러더라고요. 시댁 식구들과 가족이 되겠다는 생각은 일찌감치 집어치우라고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욕먹지 않을 만큼만 거리 유지하고 사는 게 최선이라고 말이죠. 시댁 식구들은 또 하나의 가족이 아닌 또 하나의 다른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라고요. 참 슬픈 얘기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오죽하면 기혼 여성들이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하겠어요. 경험에서 나온 말이니 그렇겠죠. 양가 부모님들께 결혼 허락은 받았지만 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예비 시부모님은 서울에서 큰 식당을 하시는데 마침 전국에 분점을 내려고 준비 중이셨거든요. 그걸 마무리하고 결혼식을 치르자고 하셔서 식을 미루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지방 분점을 내려니 지역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처음엔
시부모님 고향 쪽에 내려고 했는데 돈 때문에 집안 식구들과 싸움이 벌어진 통에 급하게 다른 지역으로 바꿔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생판 모르는 지역에서 가게자리를 구하는 것부터 문제였어요. 그러다 지방의 인구수도 꽤 되고 상권이 활발한 지역을 찾다 보니 저희 본가가 있는 지역이 적격이었죠. 그래서 그곳에 분점을 내게 되었죠. 게다가 사돈이 사는 지역이라 안심이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하지만 그 바람에 상견례도 하기 전부터 저희 아빠는 사돈 가게자리 구하는 것부터 공사업체 선정하는 일까지 온갖 잡일을 맡아 하게 됐어요. 아빠의 인맥으로 무사히 공사를 마무리한 시댁가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죠. 분점 오픈을 앞두고 면장님과 지역 유지들을 식당으로 불러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는데 면장님이 급한 일로 먼데 나와 있어서 못 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자 아버님이 다시 전화해 계신 곳으로 차를 보낼 테니 늦더라도 참석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어렵게 약속은 잡았는데 마침 운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몇 번의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 취소가 된 상황이었고 얘랑과 저는 아직 도착도 못한 상태고 유일하게 면허증이 있는 어머님은 주방 일을 하셔야 해서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게 기사는 왜 내보내서 이런 날 운전할 사람도 없게 해요. 하여간 그놈의 성질머리 하곤. 이 여편네야,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안 그래도 머리 복잡한데 옆에서 쪼글대지 마. 이거 사람 미치겠네. 그렇다고 내가 운전할 수도 없고. 어머님과 다투고 나온 아버님은 마침 가게에 도착한 저희 아빠를 보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신 거예요. 이봐요 사돈, 우리 기사가 그만둬서 운전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돈이 내 차 좀 몰아요. 내가 주소 찍어줄 테니까 거기 가서 면장님 내외 좀 모시고 오라고. 그리고는 탁자에 차키를 툭 던졌어요. 아 얼른 안 가고 멀뚱멀뚱 서서 뭐해요. 자동차 정비공인이 운전은 할 줄 알 거 아냐. 왜? 수고비 달라고 그러는 거요? 예쏘 수고비. 그리고는 저희 아빠 앞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던졌어요. 그 모습을 본 저희 엄마는 기가 차서 버럭 소리를 치셨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직 상견례는 안 했어도 사돈은 사돈인데 어떻게 우리 남편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쪽은 예의도 모릅니까? 거참 바빠 죽겠는데 별게 참. 시골인 힘 좋다는 거 다 옛말이네. 10,000원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모양인데 예쏘 내가 20,000원 더 줄이다. 아니 그냥 50,000원 줄 테니까 대신 오는 길에 담배도 한 갑 사오시구랴. 이거면 그쪽 일당은 나오는 거 아뇨? 그러니까 꿈을 대지 말고 빨리 가라고. 그때였어요. 군수님과 동네 이장님 그리고 지역 유지들이 다가왔죠. 그리고는 저희 아빠한테 깍듯하게 고개 숙여 인사를 했어요. 군수님은 저희 아빠 손을 잡으며 감사 인사까지 하셨고요. 안 그래도 정 사장님이 여기 계신 데서 제가 연락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아유, 뭐하러 여기까지 걸음을 하셨어요. 혹시 그 일 때문이라면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 사장님도 참 그냥 받으세요. 지난번 청년 일자리 창출건도 그렇고 지역 발전을 위해 매년 큰 돈도 내주시는데 고작 감사패 하나 드리는 것도 죄송한데 그것도 안 받아주시면 어떡합니까? 군수로서 제가 면목이 없어서 그러니 좀 받아주세요. 그 모습에 예비 시아버지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엄연히 오늘 주인공은 자신인데 군수가 자기를 제쳐두고 시골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하는 사돈한테 먼저 인사를 하니 왜 안 그렇겠어요? 보다 못한 예비 시아버지는 사람들 틈을 헤집고 들어가 얼른 군수님 손을 뺏어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 군수님, 고작 자동차 정비소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감사패까지 수여하십니까? 그리고 사돈, 준다면 감사히 넙죽 받을 일이지 뭘 그렇게 튕깁니까? 하여간 없이 사는 주제에 뭔 똥배짱은 튕기나 몰라. 이럴 땐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겁니다. 하긴 그런 걸 받아 봤어야 알지. 그러자 군수님이 얼굴을 붉히며 버럭 소리치셨어요. 당신 뭐하는 사람인데 남이 말하는데 끼어들어 이럽니까? 그리고 댁이 뭔데 정 사장님한테 이런 무례를 범하냐고요. 내가 비록 군수기는 하지만 정 사장님 고등학교 2년 후배입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배이자 이 지역 발전을 위해 사비까지 털어가며 좋은 일 하시는 사업가신데
댁이 뭐라고 그따위 망발을 하냐고요? 당장 사과하세요. 서슬퍼런 군수님의 호통에 결국 예비 시아버지는 귀까지 빨개졌고 주위 분위기에 밀려 저희 아빠한테 고개를 숙였어요. 예비 시댁에서 그렇게 만만하게 보던 저희 아빠는 지역 유지 중 한 분이세요. 시골에서 나고 자라 한 번도 고향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시골 토박이시지만 그래서 사업이 성공해 큰 돈을 벌게 되신 후에도 내 고향 발전을 위해 사회사업과 장학사업을 하고 계시죠.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아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읍내에 있던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을 배웠어요. 농사일로 몸이 다져진 탓에 일 앞에서 몸살이는 법이 없던 아빠는 타고난 성실함까지 더해 금방 사장님 눈에 들게 되었고 동네 친구들은 다들 돈 벌겠다고 서울로 올라갈 때도 우직하게 고향에 남아 일을 하셨죠. 그러다 군대에 다녀온 뒤로는 저희 큰아빠와 함께 정비소를 인수해서 정비소 운영을 하시다가 운수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하셨고 사업체가 너무 커지자 현재는 형제들이 지역별로 나눠서 운영하고 계세요. 그중 가장 큰 사업체를 거느린 사람이 저희 아빠예요. 저희 예랑이 집에다 저희 아빠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골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했다는 말만 듣고 그동안 저희 집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 사람 직업만 듣고 섣불리 무시하면 이런 꼴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날 군수님을 비롯해 지역 유지들은 식사도 안 하시고 다들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예비 시아버지가 저희 아빠를 붙들고 오늘 간 사람들한테 가게 홍보 좀 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마침 그때 식당 앞에 도착한 저와 예랑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돈 좋다는 게 뭐요? 이럴 때 도움 좀 주고 사는 거지. 왜? 내가 아까 운전 좀 하라고 해서 삐진 거요? 그땐 내가 그쪽이 자동차 정비소 하는 줄 알고 그런 거잖소. 알았어요. 내가 아까 일은 사과할 테니 나 좀 도와주시구랴. 나도 서울이면 사돈한테 이런 부탁 안 합니다. 시골 촌구석이라 입소문 내는 게 힘드니 어쩌겠소. 하여간 시골 사람들은 촌스러워서 블로거나 SNS로 홍보를 할 수도 없고 그저 돈 들여가며 사람 통해 광고를 해야 하니 나도 미치겠다고요. 에이, 괜히 촌구석에 내려와선. 그때였어요. 지금까지 묵묵히 참고 계시던 아빠가 버럭 소리치셨어요. 촌구석이 뭐가 어째요? 대기하는 꼴을 보니 촌이 아니라 서울 한복판에 가서 가게를 차려도 성공은 못하겠네요. 말끝마다 시골이 어쩌고 하시는데 당신 가게 찾아오는 사람은 시골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 돈 벌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를 하는 겁니까? 듣자 하니 댁도 시골 출신이라던데 어떻게 지역 따라 차별할 수 있는 겁니까? 개구리 올챙일적 생각 못한다고 댁이 딱 그 짝입니다. 애들도 왔으니 할 말은 해야겠네요. 그동안 댁에 가게 일 도와주면서 내내 생각한 건데 이 결혼 안 되겠습니다. 사위가 맘에 들어 참고 넘기려 했지만 그쪽 하는 짓을 보니 절대로 그 집에 내 딸을 보내면 안 되겠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개처럼 벌었어도 정승같이 쓰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돈 좀 벌었다고 유세 떨지 말고 인간답게 살라고 선조들이 미리 경고해 준 겁니다. 돈 좀 생겼다고 없는 사람 심정 헤아릴 줄 모르고 갑질이나 하고 사는 당신이랑은 사돈으로 엮이기 싫으니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내 자네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이 결혼이 안 되는 건 부모 잘못된 탓이다 생각하게. 아빠는 그 길로 저랑 엄마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빠는 일이 이렇게 돼서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빠의 결단이 아니었다면 제가 쉽게 이 관계를 끊지 못했을 거고 그렇게 결혼을 감행했다면 분명 땅을 치고 후회했을 테니까요. 아니다 싶을 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지 않는 게 최선이란 걸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파혼을 하고 한동안 얘랑은 제 마음을 돌리려고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하지만 다른 부모 밑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어떻게 해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닫고는 더는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죠. 그 후로 몇 달 뒤 저희 본가 근처에 열었던 예비 시아버지 가게는 문을 닫았어요. 안 좋은 입소문이 퍼진 터라 가게는 파리만 날렸고 더는 손해를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폐업 신고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서울 가게였어요. 그동안 줄을 서서 손님들이 들어오던 가게였지만 주 재료인 한우의 원산지가 수입산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 발걸음이 끊어져 버렸거든요. 수입산 소고기를 사용한다는 걸 인터넷에 고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님의 전 운전기사였어요. 그동안 아버님한테 온갖 갑질을 당하면서도 식구들 먹여 살릴 생각에 꾹 참아왔는데 말도 안 되는 덤탱이를 씌워 퇴직금까지 안 주고 내보내자 복수를 하게 된 거였죠. 돈 좀 생기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온갖 갑질로 기고만장하던 예비 시부모의 말로는 어쩌면 뇌정돼 있던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을 이분들을 통해 다시금 떠오르게 되는 하루입니다. 저도 마음에 새기고 잘 살아가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